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평가원이 6월 실시한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인데 딱 그림만 봐도 비파형 동검 반달 돌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시기에 계급이 발달하고 발생하고 군장이 출현했다. 즉 총동구 시대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파형 동검이 왼쪽에 있었고 근데 역시 이 시대에도 아직 농기구는 돌로 만든 도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확하는 데 쓰였던 반달 돌칼이죠. 자, 역시 청동기 시대 하면 고인돌이니까 답 3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을 보면요. 서원 철폐된 건 흥선대원군 때 철폐가 됐고, 선지 2번 국학은 또 통일 직후에 신라 신문왕 때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이었고요. 선지 4번 조사시찰단, 요건 좀 용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본하고 조선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원래 정식으로 조선이 보낸 사절단 이름은 수신사죠.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보낸 사절단이 아니고 일본 문물을 좀 배우고 오라고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비밀리에 보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사시찰단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은요 1881년에 일본에 비밀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고요. 선지 5번 팔관회와 연등회는 고려의 또 주요 불교 행사였고, 근데 팔관회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신라 때부터 기원을 둔다고 하고, 특히 팔관회는 불교 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토속신에다가 제사 지내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 왕이 이사부에게 명해서 토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대가야가 결국 신라의 복속한 때가 진흥왕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부가 원래 우상국 정벌할 때 지증왕 때도 원래 활약한 것으로는 유명합니다만 좀 오래 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증, 버풍, 진흥왕인데 이렇게 진흥왕 때 대가야를 같이 병합할 때도 이렇게 활약을 했네요. 자, 그리고 역시 화랑 얘기가 나오죠. 역시 진흥왕 하면 또 화랑도 정비도 같이 진흥왕 업적에 포함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진흥왕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신라의 것만 답 찾으면 되는데, 사진들 보면 여기 선지 2번 아예 그 문화재 제목에 신라라고 써져 있네요. 네,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역시 단양 신라 적성비 역시요. 단양 역시 그 남한강 유역 아니겠습니까? 딱 진흥왕 때 남한강 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이렇게 적성비를 채웠습니다. 선지 1번 광개토대왕릉비는 뭐 고구려 거고요. 그다음에 선지 4번, 5번 경복궁 독립문화 조선 거고, 선지 3번이 이제 제왕운기라고 하는 것이 고려 때 그 이승류가 지은 역사서고, 특히 제왕운기는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단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는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은 고려 국왕 누구의 업적인데요. 자, 바로 훈요 10조를 남겼다. 그리고 서경 중시했다. 바로 서경이 평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바로 고려 태조 왕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왕건은 바로 후삼국 통일했죠. 답이 너무 쉽네요. 네, 936년에 후삼국 통일했고요. 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 사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백제 성왕이죠. 선지 3번 홍범 14조. 요건 그 고종 때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것입니다. 즉 조선이 앞으로 정치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발표한 것이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고, 선지 4번 위화퇴해군, 요건 이성계 말하는 것이고, 선지 5번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다. 요거 사실 고려 후기 때 전민변정도감 설치한 왕이 공민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시험에는 공민왕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갑니다. 상왕입니다. 상왕 어떤 시기냐? 자, 우리나라가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원나라에 충성한 지 무려 80년이 되고, 또 원나라 황실과 혼인을 해서 황제를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죠. 즉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원간섭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 원간섭기는 선지 2번처럼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력들이 농장을 확대하고 이렇게 또 권세를 휘두르면서 집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답은 2번 권문세족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 골품제는 또 신라 거의 키워드고, 선지 3번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대한제국 때 1898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주로 서울의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제 서양 세력들 비롯해서 이렇게 외국 상인들 해가지고 많이 상권이 침탈이 되니까 상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 1898년에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알아두면 또 상당히 유익합니다. 또 선지 4번 상평통보 역시 이건 조선 후기 때 유통된 것이고요. 선지 5번 오경 15부 62조 하면 또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이죠. 오경 15부 62조. 그 다음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침입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글씨가 아래쪽에 보면은 1871년 이 때가 바로 신민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저스 제독이 이끈 미국 함대. 자, 보통 한능엄 심화시험 같은 경우에 요즘은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병인 양요 때하고 신미 양요 때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 또 미국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 이렇게 로저스, 로즈, 그런 이름들 가지고 또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긴 합니다만, 꼭 마치 그런 한능검 시험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여튼 로저스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1871년 또 미국 함대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또 광성보 다 여기가 강화도 아니겠습니까? 또 이때 활약한 조선의 장군 이름은 어제연. 자, 여기 보면은 그맨 아랫줄에 숫자 바로 이게 장수할 때 저 숫자 기자인데 이 깃발이 결국 미군한테 빼앗겨가지고 몇 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진도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결국 이거는 신미양요 말하는 것이고요. 자, 신미양요의 원인은요, 이렇게 선지 3번 같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미양요 바로 직전에 이 배경이 된 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뭐 방금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요. 5년 전에 1866년에 즉 이게 병인양요하고 같은 해입니다. 근데 그 평양 대동강 쪽에 이렇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또 많이 또 뭐 약탈도 하고 방화도 하고 그런 좀 불법 행위를 저지르니까 평양 시민들이 분개해가지고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 침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즉시 보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5년 지나서 이때가 한창 미국도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서 1871년 신미년 때 이렇게 강화도로 그 보복 차원에서 쳐들어온 사건이 신미양요였습니다. 다음 선지 1번은요. 개경환도에 영향을 주었다. 개경환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도 끝내고 또 무신집 공개도 끝내고 바로 1270년에 이렇게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개경환도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몽골과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선지 2번 사군 육진 개청의 배경이 되는데요. 사군 육진은 바로 세종 때 압록강 쪽으로는 사운, 두만강 쪽으로는 육진,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렇게 지금의 국경선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선지 4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는 원인. 자, 이거는 바로 6.25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0월에 체결됐고요. 선지 5번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해방되던 그해 45년 12월에 이렇게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가 개최됐고요. 이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탁 통치에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대립 시위가 격화됐고 그리고 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고 그거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릉 바로 여기가 강남구에 있는 선릉이네요. 근데 그 조선 9대 임금이고 또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했고 또 사림을 3사 언관직에 중용했다. 3사라고 하는 게 이 홍문관 포함해서 사헌부, 사관원 말하는 것인데 이제 성종이 이렇게 살인들을 중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훈구파들하고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종 뒤에 연산군 때부터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으로 인해서 살인파가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꼭 만약에 한능검 심화를 대비한다면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삼관행실도 그러면 세종 때 그 유교의 중요 덕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책 아니겠습니까? 삼관행실도. 근데 이 삼관행실도는 한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관행실도를 한글로 해설한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되었지만 한글 해설판, 즉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성종 때 이렇게 간행이 되었습니다. 네, 마침 또 그거 구별할 또 좋은 그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성종은요 이렇게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죠. 네,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는데 완성은 성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선지 1번 평양 천도에 따자 한국사 시험에서 평양 천도는 주로 고구려 장수왕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수원화성은 조선 정조가 건설했고 선지 4번 한성 사범학교자. 아까 전에도 그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 고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그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것이 항상 쌍벽으로 나오는 게 교육 입국 조서죠. 조선도 이제 앞으로 근대화 근대식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그 교사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세운 것이 한성사범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 이건 또 공민왕의 반원 정책 중에 하나죠. 여전히 그 정동행성 이문서라고 해서 몽골이 여몽연합군 결성해서 일본 공격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도 이 정동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정동행성 이문서를 통해서 고려 내정에 간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공민왕 때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문제는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오답률이 57.9%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제도인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 제도를 담당하는 선해청 공간이 나왔고요. 결국 키워드는 아래쪽에다 모여 있습니다. 선해청은 토사물로 부과하던
공납을 즉 특산물 납부하는 건데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 동전 등으로 수치하게 한 이제도 결국 대동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키워드가 그 원인하면 키워드가 박납의 폐단 즉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서 흉포 부리는 거 그 얘기도 또 안 빠지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박납의 폐단은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대동법입니다. 특산물 내던 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쌀이나 포, 동전으로 대신 내게 하라. 대동법인데 항상 요거 나오면 늘 짝이 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인이 성장.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특산물 대신에 납부된 쌀이나 포 그런 거 가지고 돈 그런 거 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그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들여 올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1 문제도 그렇고 똑같이 대동법 문제가 나왔고 또 답은 항상 공인이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 답도 똑같은데요. 고1이나 고3이나 항상 이렇게 대동법 문제가 나오면 또 공인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오답률이 늘 좀 그 탑 클래스로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근데 또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낚이게 되는 선지도 좀 황당한데요. 노급이 폐지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노급은요, 이건 조선보다 한참 전에 바로 통일 직후의 신라 신무랑 때입니다. 즉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상 노급 폐지와 짝이 돼서 나오는 게 노급 폐지 앤드 관료전 지급이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뭐 노급 폐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까지는 굳이 뭐 고3 모의고사 단계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하여튼 노급 폐지라고 하는 건 신라가 통일 직후에 신무랑 때 진골귀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노급 폐지하면 조선이 아니고 한참 전에 신무랑 때 그것만 잘 알아두면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낚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삼미 증식 계획을 추진한 배경되었다. 삼미 증식 계획은요, 일제 강점기 중에서 1920년 부터 실시한 정책입니다. 즉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하니까 조선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른 곡식대 대신에 쌀을 많이 생산해서 일본에 가져가도록 하는 정책이 삼미 증식 계획인데 요즘도 마치 그때처럼 지금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하여튼 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설립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토지 수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이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막상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는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인 1908년입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된 요거는 김영삼 정부 첫 해인 1993년도에 그 자기 이름 가지고 은행 거래하자 그런 금융실명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게 1993년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기서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나중에 또 큰 사건에서 한번 또 나오죠. 여기서는 일단 대동법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선해청이 이모군란에 한번 또 나옵니다. 즉 바로 선해청에서 그 군인들의 99군인들의 밀린 봉급을 준다고 다 진짜 모처럼 만에 12개월 동안 밀리고 있던 군인들 봉급을 쌀로 준다고 목이라고 했는데 막상 봉급이라고 한 그 뭡니까 그 쌀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 자갈 같은 거 그리고 뭐 낡은 돌 말고 하여튼 그런 진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99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바로 선해청의 핵심 자리들을 맡고 있던 바로 민씨 친척들이 많이 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이모군란 때 선해청이 나오죠.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8번은 별난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58.5%를 기록했네요. 자, 이 편지지 하여튼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은요, 조선 정권 대신 김홍집이고 이걸 받는 사람은 일본 특파 대사 이노우에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 별난의 발단은 난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궁궐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자, 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두 개의 조약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하고 일본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김홍집하고 이노우에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성조약을 체결했고요. 또 일본하고 중국 사이, 청나라 사이에서는 텐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조약하면 한성조약, 텐진조약인데 항상 이것도 늘 단골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선지 3번이 많이 선택됐습니다. 근데 조선이 형평사라고 하는 건 이건 일제강점기 때 일입니다. 즉 물론 1차 갑오개혁 때 정식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백정신분이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옛 백정신분에 대한 차별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차별이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다 보니까 특히 경남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 백정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차별 철폐운동을 일으킨 것이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형평운동 형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정 신분인 사람들이 그 고개를 매다는 저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평운동의 중심 단체가 조선 형평사입니다. 하여튼 조선 형평사는요 조선 때가 아니고 1923년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자, 선지 1번 그 삼별초라고 하는 것도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의 또 사병 조직이었고요. 선지 4번 삼천교육 때 이건
또 그 정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정식 취임한 때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뭐 전두환 이제 장군이 실권을 잡게 된 1980년 8월 달에 이렇게 삼천교육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동네에서 불량배라고 불리던 사람들 뭐 정식으로 구속영장이나 뭐 재판 절차 없이 막 이렇게 가둬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그런 거였죠. 또 선지 5번 발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자, 이건 또 이제 중요한 의미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이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뭐 개헌안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 측면에서 보자면 바로 원래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제도였는데 더 이상 그 당시 국회 의석 분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이렇게 개헌안 그 개헌안이 발제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1952년이었습니다. 그다음 9번 갑니다. 9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3.1 운동인지 알았더니 자 바로 늘 똑같은 액수가 나오죠. 1,300만 원의 국채 즉 나랏빚 갚자 국채보상 기성에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고요. 이 국채보상 운동 나오면 늘 짜게 되는 신문 이름 나오죠. 바로 역시 그렇습니다. 선지 5번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언론 지원받았다. 답 금방 찾았습니다. 네,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순종의 장애일기에 일어난 것은 바로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었고요. 선지 2번 김주열 학생의 사망으로 격화된 것은 바로 4.19 혁명이죠. 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특히 마산 지역에서 학생들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김주열 학생이 초류탄을 맞아서 사망한 시신이 바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바로 이제 그로 인해 더욱더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4.19 혁명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한반도 친탄 통치 결정에 반대했다. 이것이 아까 제가 5번, 3번 선지에서 말했던 모스크바 3국 위상회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즉 모스크바 3국 위상회의에서 이렇게 한국을 강대국들이 뭐 일정 기간 동안 친탁 통치하기로 결의했다. 그런 내용이 물론 오보라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그 내용이 밝혀지니까 특히 우익진영에서는 이렇게 특히 우익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친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또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선지 4번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 저지 철회 요건 늘 나오는 오답선지죠.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 1904년대 바로 보안의 활동이었고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일제강점기 어느 시기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태영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제 헌병 경찰 제도가 나왔습니다. 즉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군사경찰인 헌병들이 이렇게 막 법을 이거 단속을 하고 결국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바로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또는 무단 통치를 말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는 역시 학교 분위기도 살벌했습니다. 선지 1번 같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답 1번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2번 도병마사라고 하는 건 고려 때의 국방회의기구였죠. 선지 3번 영능가 전투에 참전하는 독립군인데요. 바로 영능가 전투는 이 1930년대 전반에 일제가 만주에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각각 남만주나 북만주 쪽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친 부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남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활약을 했고요. 바로 조선혁명군의 주요 전투가 여기 나오듯이 영능가 전투였습니다. 또 하나 들자면 이제 흥경성 전투가 있죠. 항상 이건 한능검도 그렇고 뭐 늘 모의고사도 그렇고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지 4번 50총선거에 투표한 여성. 바로 50총선거는 바로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바로 48년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 5번 프로야구 출범 행사를 시청하는 학생. 자,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금은 KBO 리그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이 프로야구가 최초로 출범한 해는 1982년 전두환 정부 초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프로야구 출범 당시에는 팀이 6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5번 선지를 보니까 이렇게 프로야구 출범 행사를 시청한 학생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때 첫 경기가 이제 지금 LG 트윈스의 전신인 MBC 청룡이었는데요. MBC 청룡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첫 경기에서 바로 MBC 청룡이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기 때문에 쳐서 끝내가지고 더더욱 그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진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 11번도 어떤 운동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키워드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기치가 보국안민하고 제폭구민입니다. 이거 바로 동학독립운동의 주요한 구호였고요. 그리고 여기 또 주요 인물로 전봉준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석보 유지비. 자, 바로 만석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부군수, 즉 탐관오리의 대병사, 바로 조병갑이 만든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학군이 승리한 전투, 여기 황토현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차 봉기 때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한 공주 우금치 전적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걸 찾아보면 역시 키워드가 선지 2번 같이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늘 나온 답이 되겠습니다. 즉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전주 화약에 따라서 바로 전라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늘 나오는 키워드고요. 선지 1번 별무반, 요건 고려 특히 윤관 장군 때 얘기입니다. 특히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할 때 나온 별무반이고요. 선지 3번 치안유지법 제정, 요것도 물론 일제강점기 때긴 합니다만 요건 특히 연도 알아두면 유익합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 중에서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선지 4번 미소 공동위원회. 자, 아까 전에도 저 5번 선지인가요? 그때 모스크바 상부 위상회의 얘기 나오면서 또 친탁통치 찬성 반대 그런 파급 효과가 그런 파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고,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즉 그 조선에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소련 대표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연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잘 회의가 잘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좌우 합작위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지 5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바로 아까 5번에 그 심리양요에 대한 자료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심리양요까지 겪은 다음에 즉 병인양요, 그다음에 뭐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 또 그 뒤를 이어서 심리양요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서양 세력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척화비가 되겠죠. 그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밑줄진 이 시기입니다. 자, 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대한이란 말이 있고 또 황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대한제국 때인데, 특히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 고종 때 그 연호가 광무였죠. 그래서 결국 고종이 추진하고 있던 근대화 개혁 조치, 광무 개혁들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원수보고 또 하나가 지게인데요. 보니까 지게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지게는 뒤에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이렇게 황제가 뭐 육군, 해군, 뭐 그런 모든 군권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취지로 해서 설치한 것이 원수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무개혁의 중요한 키워드죠. 네, 답 찾았고요. 선지 2번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 일제강점기 때 1929년에 있었습니다. 또 선지 3번 제가회의하면 이건 고구려의 회의 이름이고요. 선지 4번 나당연합군 결선된 거, 이건 뭐 그 정답 아닌 건 당연한 얘기고, 이건 연도가 또 중요합니다.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결성을 시켰고요. 선지 5번 백두산 정계비, 즉 백두산에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정하는 비석, 이거는 조선 숙종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석 내용 중에서 바로 토문강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제 간도가 어디 속하느냐, 그런 또 해석상 또 분쟁이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도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드디어 3.1운동이 나왔습니다. 바로 탑골공원 얘기 나오고 독립선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3.1운동 나왔고, 그럼 3.1운동은 늘 답이 정해져 있죠. 선지 5번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답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어린이날 제정은 뭐 이건 뒤에 1923년의 일이었고요. 네, 이렇게 1923년에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된 천도교 소년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제정했고요. 선지 2번 서경천도 주장했다. 이거는 뭐 고려 때 묘청해 난 때 말하는 것이고, 선지 3번 조선 청약 유포에 반대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유생들이 위정 척사 운동 차원에서 일으킨 영남 만인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좀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바로 일본의 수신사로 기봉집이 갔다 왔죠. 아까 전에 그 갑신정변 할 때 기봉집 나왔습니다만, 기봉집이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인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신미양요도 다 겪었습니다만 당연히 유생들의 반발이 극심하게 됐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이 영남 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1881년이었고요. 네, 이렇게 1881년에 유생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82년에 조선하고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선지 4번 을미사변과 단발령 계기로 일어났다. 즉 왕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 또 그 뒤를 이은 친일 내각의 단발령, 즉 을미개혁이죠. 그걸 계기로 일어나는 의병은 또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왕 저격 사건의 파장 하놓고서 여기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인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을 저격한 사건. 바로 김구 선생이 조직했던 한인애국단에서 특히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인애국단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단원 한 분 또 있죠. 바로 선지 4번 같이 윤봉길 의사가 있는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같은 해에 32년 1월 달에는 이봉창 의사의 도쿄에서의 의거, 또 선지 4번 같이 또
32년 4월 달에는 윤석열 의사가 상하이 그 홍콩공원에서 또 이렇게 폭탄 투척하는 의거가 있었습니다. 답 찾았고 선지 1번 인조반정을 주도했다. 근데 이게 단체에 대한 문제인데 뭐 단체 내지 세력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인조반정은 서인 세력이 주도한 것이고 선지 2번 만민 공동에 개최한 건 바로 그 독립협회고요. 선지 3번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요것도 요건 너무 답 고르는 게 쉬워서 그랬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시민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요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바로 신민회가 대한제국이 아직 망하기 전인 1907년에 공화정을 지향하는 비밀결사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1911년에 그 당시 그 조선 총독 암살 미수 사건, 거기 누명을 쓰고 105인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신민의 회원들이었죠. 그래서 이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민회와 신간회가 많이 헷갈리는데 바로 그 다음 문제가 또 15번으로 신간회가 나와 있네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여튼 105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고 이건 주로 1911년에 신민회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요거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도 군정서 그리고 앞전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등등 이렇게 여러 연합부대가 일본군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간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자료 보면요. 조선 사회운동단체 정오회는 어떤 선언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정오회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여기 셋째라고 나와 있듯이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통해 이게 원래 정오회가 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인데 60만세 운동을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만 제대로 3.1 운동같이 확산되지 못했죠. 그리고 더더욱 일본 정부가 아까 전에도 치안유지법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됐고 치안유지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조선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겟책을 또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일제하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같이 연합하자 그렇게 발표한 것이 이렇게 26년에 정오회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한 단체가 이렇게 선지 1번 같이 신간회가 창립하게 된 것이죠. 즉 27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서 최대의 민족 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렇게 신민회는 1907년 또 신간회는 1927년 엄연히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탄생 배경도 다르죠. 네. 자, 답 찾았고 선지 2번 수선사 결사 이거는 이제 고려 무신 집권기에 진울이 바로 진울하면 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또 뭐 도노점수 그런 게 나오는 바로 조계종 창시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진울이 불교 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운동한 것을 가리켜서 수선사 결사라고 부르죠. 또 선지 3번 통립기무함은 설치자. 통립기무함은요 이제 한창 이제 조선이 개화 정책을 시작한 1880년에 바로 그 당시 이제 왕비 민씨 친척들이 한창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씨 정권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기구로 설치한 것이 통립기무아문이고 바로 이 통립기무아문에서 신식군대 별기군도 창설하게 된 것이죠. 또 선지 4번 3.1 민주구국선언 계기자. 이게 딱 3월 1일 들어가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기는요,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한창 박정희 정부 때 특히 유신헌법이 시행되고 있던 1976년입니다. 그래서 3.1 민주구국선언이 거의 한능검 현대사 문제에 안 빠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고3 평권 모의고사 문제에도 나왔네요. 하여튼 3.1 민주구국선언은요,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이 시행되고 있던 1976년이었습니다. 또 선지 5번 임술 농민봉기, 이거는 또 1862년이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도 일제강점기 어느 시기를 묻는 건데 딱 사진만 봐도 거의 막바지 전쟁에 광분하던 시기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황국신민체조, 황국신민서사 암송, 그리고 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 바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전반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시기에 이제 늘 나오는 게 민족말살 정책, 아니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수탈한 정책, 그런 게 나오죠. 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자, 중일전쟁은 1937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답 찾았고, 선지 1번, 병자호란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지 2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자, 이 군국기무처는 또 일제 가보개혁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국기무처가 나오면 일제 가보개혁하고 연결시켜야 되고요. 선지 3번 노비안거법, 이건 고려 광종 때고, 선지 5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또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중에서 특히 유신헌법 시대의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하여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유신헌법 시기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이렇게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는 그런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격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여튼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면은 아까 전에 3.1 민주구국선언과 함께 하여튼 유신헌법 시기에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여기 딱 키워드만 봐도 북한의 남침, 그럼 금방 6.25 전쟁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늘 6.25 전쟁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개념이 있죠. 선지 4번 같이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답 금방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아관파차는요. 이건 바로 1896년의 일이었고, 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아까 전에도 그 을미사변 나왔습니다만, 을미사변도 있었고 하니까 왕비가 막 궁궐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되는 그런 아주 변고가 있고 하니까 고종하고 왕세자가 이렇게 1896년 2월 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아간바튼이었죠. 또 선지 2번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4년 즉 럴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일본이 요구하면은 조선이 군사용 토지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건 럴전쟁 중이었고요. 선지 3번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 아까 전에 청산리 전투 나왔습니다만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거쳐서 이제 일본이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한국인들이 살던 마을을 또 초토화시키는 그런 간도 참변이 있었죠.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좀 와야 되었다가 다시 추스려가지고 대한 독립군단으로 추스려서 이제 소련 땅 저쪽 자유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독립군 부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자유시 참변인데 이 연도는 1921년입니다. 하여튼 6.25보다는 한참 전이고 일단 시기만 1921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것도 바로 45년 해방 직후죠.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자면 44년, 즉 해방 전에 국내에서 이렇게 조선 독립과 이제 독립 이후에 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조선 건국동맹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제 그 해방 직후에 총독부로부터 나름대로 치안권이라든지 행정권을 이양받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결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해방 직후 일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8번은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인 또 박정희 정부 얘기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벌써 1차, 2차까지 했고 지금 3차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1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인 1962년부터 이렇게 1차가 시작되었으니까 5년 단위로 2차, 3차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3차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중화공업을 건설하며 수출의 획기적 증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금방 박정희 정부 하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 아니겠습니까? 선지 2번 같이 이렇게 새마을운동 전개 답 찾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요 197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지 1번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영조 때 그 군포 두 필을 했던 걸 한 필로 줄여준 게 균역법이고요. 선지 3번 지기하면 아까도 제가 그 12번 문제 얘기할 때 원수부 설치 얘기할 때 광목개혁 하면서 왜 지게 발급이 안 나온 거 했더니 바로 여기 쓰려고 안 나왔네요. 바로 이 광목개혁 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지게라고 하는 걸 발급해 주었고 그걸 담당하는 관청으로 지게 아문을 설치했습니다. 선지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약칭해서 OECD라고 부르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였던 1996년이었습니다. 선지 5번 유상 매입 유상 분배 후 농지개혁법 제정자. 농지개혁법 하면은 재헌국회 즉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 항상 늘 나오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농지개혁법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농지개혁법이 나왔습니다. 1949년 바로 재헌국회 다른 말로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62.1%를 기록했네요. 자, 어떤 민주화운동인지 보겠는데 처음 타이틀부터가 고 2학년 열사 추모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김주열 학생 그 얘기 나왔으면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학생 시신이었는데 여기 2학년 열사하면 또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연세대 학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바로 4.13 호원조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더 이상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역시 간접선거로 뽑겠다고 하는 전두환 정부의 발표가 제4.13 호원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더 반발해가지고 직선제 개헌 요구 포함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결과니까요.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기 제가 참고로 썼듯이 바로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표가 직선제 개헌 포함해가지고 그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 조치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6.29 선언이었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로 여기 선지 4번 같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그 6월달 모의고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바로 이 이제 현행 헌법대로 이때 이렇게 현행 헌법이 제정이 되어서 개헌이 되어서 이렇게 대통령 계속 쭉 직선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침 원래 그 선거가 있었던 6월 3일이 원래 이제 연간 계획상 6월 고 1, 2, 3달 모의고사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우리 모의고사 날짜가 하루 연기되었죠. 이제 하여튼 답은 4번인데 선지 3번이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아마 광주가 들어가니까 저도 여기 딱 썼다가 지웠는데, 마치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저도 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타이틀부터가 민주화 운동이니까. 근데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이거 일제 강점기 때 1929년에 있었던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한참 전에 얘기가 되겠네요. 또 선지 1번처럼 이제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거는 이제 가끔 나오는 개념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했던 바로 79년 10월 26일, 그보다 한 열흘 전쯤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그래서 항상 부마 민주항쟁 하면은 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과 같이 연결됨으로써 이렇게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그렇게 개념으로 잘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개념이고요. 선지 2번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했다. 이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4.19 혁명의 결과 내각 책임제 정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국무총리 이름을 따가지고 장면정부라고도 하죠. 장면정부. 또 선지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아까 전에 제가 농지개혁법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국교육도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양대 활동이 바로 이렇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20번은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이건 연표 문제인데요. 자,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최고 당국자가 만났다. 그러면 45년 더하기 55 하면 딱 2000년입니다. 그리고 또 날짜도 나와 있죠. 6월 15일. 자, 그러면 이렇게 2000년 6월 15일. 그리고 또 이때는 여기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굉장히 여기 참 마구간이 넓네요. 일단 여기 마의 왼쪽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된 거는 노태우 정부 때 1991년이었고요. 여기 마의 오른쪽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즉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합의, 요거는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얘기 나오면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고, 또 10월 4일 얘기 나오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자, 이렇게 답 찾았고요. 나머지 또 중요한 사건과 연도같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왼쪽 남북 협상은요, 아까 전에 50 총선거 나왔습니다만, 그런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해서 김구 선생과 김구식 선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등과 협상한 것이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이게 48년 4월이고요. 그다음 5.16 군사정부, 즉 박정희 장군이 일으켰던 5.16 군사정부는 61년이었고, 그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또 유신헌법이 아직 공포되기 전인 같은 해긴 합니다만 72년 7월 4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80년이었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과 연표 정리하고 고3 6월달 모의고사 문제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